NH튜브 헬로 부동산 윤수민입니다. 21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. 올해도 이슈가 많아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김효선 위원님은 어떠셨어요? 네, 20년과는 좀 다른 분위기긴 한데 올해도 상반기부터 정책 발표도 많고 네. 또 뭐 서울시장, 부산시장, 보궐선거 같은 것들 때문에 고객 문의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사 공급 대책이나 429 가계부채 방안 같이 정책 발표도 있었고 선거에 따른 재정비 사업 이슈도 있었는데요. 네, 요즘 부동산에서 제일 궁금한 핫 이슈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. 상반기 고객들이 궁금했던 이슈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선별해 사회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. 먼저 재건축,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주제로 정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일 텐데요. 최근 시장 흐름과 많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명쾌한 해소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먼저 요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2014년도 9월달 혹시 기억하시나요? 네. 네, 그때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오히려 30년으로 조정하는 그런 완화의 분위기가 있었는데요. 2017년 6월부터 다시 재건축, 재정비 시장들이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.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. 올해 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었죠. 앞서 언급하신 이사 공급 대책의 83만 호 주택 공급 중에서 13만 6천 호가 정비 사업 관련이고요. 서울의 경우에는 32만 3천 호 중에서 9만 3천 호가 정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. 토지주에게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주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정책이기도 했고요. 거기다가 4월달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재정비 사업에 대한 공약이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더욱더 커졌습니다. 그래서 혹시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강남구 압구정동의 모 아파트 실거래가가 80억 원이 된 그런 일들이 이슈가 된 사례도 있었고 또 이 일대랑 뭐 여의도, 목동, 성수동 같은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상반기만 해도 이슈가 많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또 자녀들 위해서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상담이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러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어떤 건가요? 아무래도 재건축 관련해서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요. 매입할 때 조합원 자격이 승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질의가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. 도시환경정비법이라는 법 조항으로 정해져 있는데요. 먼저 조합원이라는 건 토지 등을 소유한 자,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한 자를 말을 하잖아요.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나중에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없으면 현금 청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. 만약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라면 사업 단계에 따라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.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또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그 해당 정비 사업의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, 그러니까 매입한 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뭐 지상권 같은 것들이 여러 명으로 공유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거나 또 마지막으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표하는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.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. 네. 투기 과열 지구에서 말씀하신 사업 단계 이후에 매입하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혹시 뭐 예외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없을까요? 같은 법에 예외 사항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먼저 1세대 1주택자면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부터 양수받은 자, 그런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을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속이나 이혼 같은 것들은 좀 피치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예외로 좀 적용이 됩니다. 그러면은 오랜 기간 1주택자로 소유하고 있던
거주했던 사람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비를 좀 해주는 그런 예외 사항인 거고요. 네.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더 어려운. 더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.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2개의 필지를 가지고 계신 조합원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. 그래서 자녀가 2분인데 각각 한 필지씩 상속을 하게 되었어요. 이 경우에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런 경우도 상담을 요청하신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. 네. 일단 첫 번째는 재개발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조합원 승계가 안 된다고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.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속은 가능하다고 또 네.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에도 조합 설립 후에 한 명의 토지자로부터 양수받아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상속받은 자녀가 2명이라도 조합원 자격은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. 네, 대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. 네. 각각 법을 다 적용해야 되니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재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의점이나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은 너무 좀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죠. 청약 당첨도 어렵고 또 구축 가격도 만만치는 않아서 재정비 사업 쪽으로 관심이 아직도 높은데요. 재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곳들은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된 곳들은 오늘처럼 조합원 자격 승계가 좀 복잡합니다. 매입 결정 단계에서 꼼꼼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헬로 부동산,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궁금한 핫 이슈 4, 그 첫 시간으로 재건축,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대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